안녕하세요. 아카시아 책방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족 혹은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과 희생이 만들어낸 아주 작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평범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저와 남동생. 아빠는 작은 인소소에 다니셨고 엄마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일하셨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개인 회사에 취직을 했고 동생은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모든 평범한 평화로운 삶이 바로 저희 집의 삶이었습니다. 가끔은 서운한 마음에 투닥거리기도 하고 가끔은 사랑이 넘치기도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우리 집은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그래도 엄마는 그 집을 참 아끼셨어요. 이 집이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야.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우리 집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인쇄소 다니시는 아빠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그래서 엄마도 집에서 쉬지 못하고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을 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우리 남매 학교 생활 제대로 시키려고 고생하셨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가면서 두 분이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첫 집이었으니 감회가 남다르신 거였죠. 월세방부터 시작해서 집을 마련하기까지 20년 가까이 두 분의 고생이 고스란히 이 아파트 한 채로 정결된 것입니다. 엄마는 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곳저곳을 쓸고 닦으며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엄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상. 세상에서 엄마만큼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아빠는 늘 칭찬하셨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아빠의 재미없는 농담을 들으면서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정말 즐겁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출근길에 건네는 엄마의 미소는 하루를 이겨낼 힘이 되어 주었어요. 사회 초년생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어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 모든 게 너무나 당연해서 그 당연한 것이 정말 소중함을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날 여느 때와 같이 아침밥을 먹고 엄마의 인사를 받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이 되기 전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식탁에서 일어나시다가 조금 어지럽다는 말을 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반차를 쓰고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엄마의 얼굴은 아침에 봤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하얗게 뜬 얼굴은 금세 중환자가 되어 있었죠. 많은 검사들이 이루어졌고 기다리는 내내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많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고 엄마를 위로했죠.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담당 의사가 회진 중이라 끝나고 오시면 설명해 드릴 거라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회진을 끝내고 엄마를 찾아온 의사의 검사 결과를 듣고 아빠와 저는 너무 놀래서 말을 잃었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수술이 시급합니다. 의사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저는 마치 하루아침에 절벽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평상시에 속이 안 좋다고 소화제를 자주 드시기는 했지만 위암이라니요. 엄마가 원래 음식도 잘 안 드시고 그래서 날씬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위암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복통도 심했었을 거라는데 엄마는 그런 내색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도 놀라셨는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아프면 너희가 얼마나 힘들까. 엄마는 자기 걱정보다 가족 걱정이 먼저였죠. 엄마는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빠는 밤새 병실에서 엄마 손을 잡고 계셨고 저는 병원 밖으로 나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수술날이 잡히자 동생도 휴가를 내서 달려왔습니다. 남자라고 그저 엄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죠. 정작 문제는 수술비와 치료비였습니다. 병원 직원분 설명이 수술비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까지 받으셔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했습니다. 보험은 있냐고 물어오는데 아빠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집을 사는데 돈을 모으느라 남들 다 가진 보험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빠 월급만으론 수술비도 턱없이 부족했고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어요. 동생은 군인이니 더 말할 것도 없었지요. 아빠와 저는 한숨을 쉬며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궁리를 했습니다. 신용 상태도 좋지 않아서 대출이 안 되고 집 담보대출을 알아보려고 했는데도 이미 담보가 걸려있는 집이라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는 친척분들이나 지인들 중에서 병원비를 빌릴 만한 분들이 있는지 여기저기 연락을 해봤지만 다들 여윳돈을 2천, 3천만 원씩 빌려줄 형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친척분들, 지인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전해주는 위로금과 빌려주는 돈으로는 병원비도 못 낼 정도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빠와 저는 막막함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조용히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을 팔자. 엄마가 건강해지면 집은 다시 살 수 있잖니?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가 그렇게 아끼면서 쓸고 닦던 집인데. 하지만 엄마를 살리는 일이 먼저지 집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저도 동의했고 동생도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울먹였습니다. 수술날 아침 우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엄마에게 수술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수술비가 엄청 비싸다던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라면서 엄마에게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수술만 잘 받고 나오라면서 엄마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죠.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고 우리는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었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앞으로 항암 치료를 잘 견디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고 엄마는 회복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엄마가 계속 수술비와 병원비 걱정을 하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팔기로 했어. 아직 회복도 안 된 엄마는 깜짝 놀라며 펄쩍 뛰셨어요. 안 돼! 그 집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 하지만 아빠가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여보, 집은 또 살 수 있어. 당신은 다시 얻을 수 없잖아. 엄마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아파트가 오래돼서 매수자가 잘 붙지 않았고 부동산에서는 우리에게 팔 때는 정말 좋은 집 잘 샀다고 해놓고 이제 팔려고 하니 요즘은 이런 집 잘 안 나간다면서 가격을 자꾸 낮추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계시고 아빠와 저는 일을 마치고 부동산을 들락거리며 어떻게든 집을 샀던 가격에라도 팔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병원에서 중간 수납을 해야 한다고 독촉을 해서
결국은 싼 가격에 집을 팔고 말았습니다. 아빠와 나는 휴가를 내고 엄마를 병원에 혼자 놔두고 이삿짐을 쌌습니다. 이 집에 이사 올 때 그렇게 좋아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생각나서 마음이 허전했지만 집보다 소중한 엄마를 잃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월세로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엄마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도 잃고 온몸이 아프다며 힘들어 하셨어요. 위를 거의 다 드러내는 수술을 받아서 링거에 의존하고 있는데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어하는 모습에 정말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구토와 통증에 시달리면서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엄마의 넋두리를 들으며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눈물만 나왔습니다. 아빠는 퇴근 후 엄마 병원에서 곁을 지켰고 제가 오면 대리운전을 하러 나가셨어요.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엄마 치료비를 보태시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동생도 군대에서 전화를 할 수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해서 엄마에게 목소리를 들려주며 엄마를 웃게 해주었어요. 군대에서 나오는 얼마 되지 않은 돈도 꼬박꼬박 집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할 때마다 아빠는 엄마 손을 잡고 여보, 우리 꼭 이겨내자 라고 말했어요. 저도 엄마에게 엄마, 힘들면 울어도 돼. 그런데 포기만은 하지 말자 라고 말하며 엄마 곁을 지켰어요. 위암 3기는 완치가 힘들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 잘하고 면역력 관리 잘하면 희망이 있다는 분들의 말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엄마를 돌보았습니다. 항암 전에 좋다는 닭발곰탕이나 추어탕 같은 것을 사다 드리면서 억지로 드시게 하는데도 거의 다 토하고 황칠뿌리가 좋다고 해서 먹였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토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드시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엄마, 오늘은 밥 한 숟갈 더 드셨어. 엄마,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 하루하루가 기적 같았어요. 음식을 조금이나마 드시게 되니 걷는 운동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가 힘을 내서 의지를 보여주니 아빠와 저도 힘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엄마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자 우리 가족은 작은 월세방에서 다시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이사한 월세방은 방 2칸에 작은 거실 하나가 있는 좁고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이전보다 생활 환경은 더 많이 불편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우리는 더 자주 웃고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팔아버린 아파트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집이 없어도 아빠와 우리 남매가 있으니 괜찮다면서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가족이니까 집 금방 준비할 수 있어 라고 하셨죠. 저 역시 엄마, 아빠, 동생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엄마가 완치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 가족은 예전처럼 다시 평범한 일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마다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 아빠의 재미없는 농담, 개구쟁이 같은 동생의 장난, 그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모두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가족이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
저희 가족은 아픈 엄마를 위해 집을 팔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과 희망을 얻었어요. 저에게 가족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손길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가족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물들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